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오늘 또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수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5% 상승하고 코스피는 0.4%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들도 시세가 좀 제법 괜찮게 나왔고, HLB 그룹으로 따지고 보자면 HLB 테라퓨틱스가 제법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당을 실행하는 회사들도 제법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0.05주를 주면서 한 5% 비중의 5% 정도 배당이 실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1.4% 상승을 하고 요렇게 룬이 또 괜찮고, 그리고 이 비보존 제약이 드디어 이거 비마약성 진통제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도 사기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상당 기간이 소요된 회사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거 투자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 KPM 테크랑 RF 텔콘, 텔콘 RF, 텔콘 RF, 에스텍파마 막 이렇게 관련주로 제가 세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만 HLB의 종가가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좀 더 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면 더없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것도 또 지금 애매하게 마감을 해서 다음 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HLB 제노포커스라고 하죠. 제노포커스가 이제 어제 납입이 다 끝나고 이제 곧 있으면 사명도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룹주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 HLB 제약이 하고 있는 요거 특허 등록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작년 말에 벌써 끝나가지고 이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특허 등록을 또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 이미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먼저 지금 시장에 출시하려는 회사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후발로 뒤처지면 안 좋을 건데, 좀 아쉽다. 하겠다 하고 이거 좀 안 되고, 그리고 이걸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당연한 거죠. 이거 이미 지체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가남만 지금 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당분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HLB 제약은 임상 시험용 의약품 GMP 생산 시설 구축을 완료하는 등 기술적 노하우도 계속 쌓아가고 있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양산 기술 구축이라는 신규 수주 과제에 성공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좋은 얘기는 뉴스는 항상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표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 등 특수 제형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는 미래 제약 시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다. 기존 기술 대비 고도화된 기술로 개량해 동종업계에서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 경쟁력 확보하고 우위를 선점하는 거는 먼저 빨리 내놓은 놈이 장땡입니다. 이거 재고 저거 따지고 이렇게 하면 늦게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HLB 투자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HLB 그룹을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걸 호재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HLB 제약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관련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식물락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내놓지 않고 뭘 하겠다 해가지고는 HLB 제약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재료를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치고 갈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게 나온다고 호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거 돈 잡아먹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결과를 내놔야 돼요. 시장에 빨리 나오는 놈이 장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시장은 다 뺏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빠져먹었는데, HLB 생명과학이 주식 전환 신청이 한번 있었죠. 잠시만요. 요게 누구 거냐면 조용호 대표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에임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게 HLB가 FA를 인수를 해가지고
재물을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코로나란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엘생도 그걸 따라 하려고 에임을 인수했지만 이거 뭐 적자 덩어리를 안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 물량입니다. 그게 8,990원에 320만 주가 12월 30일 정도에 상장을 하는데요. 2거래일 전부터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HLB를 예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마 한 작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 FA 대표가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한 2만 얼마인가 3만 원 초반인가 뭐 평단이 그랬는데 3만 한 중후반 정도에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사채를. 그럼 조용호 대표도 대충 그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나가야 마진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HLB 생명과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사채꾼이 아닌 그냥 에임 대표 조용호 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노포커스는 0.4% 하락을 했고요. 유한양행은 2.4%, 항서제약은 2.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5% 상승을 했습니다. HLB 그룹은 모든 종목들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제일 많이 오른 놈은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어제 좀 하락분을 다 만회한 놈도 있고 일부 만회한 놈도 있는데 HLB는 어제 하락분을 한 반 정도 회복을 했죠. 그래도 회복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만 조금 더 올랐으면 좋을 뻔했다. 72,500원 정도 좀 회복을 했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파나진입니다. 2,9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사고 끝. 자, HLB 파나진 5일선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위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밑에 2740원 라인까지 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양봉 주봉으로 꽉 채웠네요. 주봉 좋고요. 5주선 다시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도 요 이 상단이 2,970원 넘지 않으면 아직까지 출발할 마음이 없다. HLB 눈치 보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4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사모펀드 물량이 끝이 없네요. 이거 한번 거래량 터져야지 다 나갈 것 같은데 아우 이놈의 손들 이거 괜히 그런 놈들한테 그냥 얼마나 이거 지분을 떠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 떠갈 데가 없으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 사모펀드한테 넘겨가지고 이거 아유 자금 세탁 내 진짜 자, HLB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을 또 지켜줬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항을 살짝 걸리면서 위에 꼬리 조금 남기고 마감을 했어요. 2465원 올라가야 돼요. 예, 오늘 고점을 넘어서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좀 힘들어지고 다음 주도 양봉을 만들어 줘야 5일선이 최소한 눕던지 완만하게 우측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 2340원은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든지 더 상승을 해주든지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주봉, 양봉 주봉으로 마감을 했고 224주선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요번 주에 기록했던 저점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횡보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거. 더 이상 이제 저점을 깰 필요는 없습니다. 더 깨봤자 힘들고 이 가격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한테 인수되고 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이 점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가 실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상한가 그 부근이 뺄 수 있는 최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이 밑에서 새로운 물량을 또 매집을 하려고 빼는 거를 갖고 보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지고 있다면 깨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을 때 물량을 일부 세력이 좀
현금화 해놨다. 그러면 또 빼서 매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카티, 베리스모 가치가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권에서 방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는 1,5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사고, 보험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41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고점은 제가 설정해 놓은 1,700원 저항이 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대충 차트 못 보시는 분들도 제 설명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 자리를 또 뛰어넘는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음 박스 안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거고, 또 다음 주도 이 1,700원을 넘지 못하면 이 9,8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많다. 41선 사이를 경계를 두고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많다. 출발할 때까지 이 폭 안에서 머물러도 상관이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출발하는 게 낫겠죠. 출발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좋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걸리는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한 단계 위를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5주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좋은 추세를 살려가고 있다.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대충 파이프라인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하시죠? 12월 달에 임상 결과가 마무리가 되고 탑라인 발표를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끝난다고 자료를 바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취합을 하고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취합한 자료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임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2,1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도 5주선을 회복하는 양봉 주봉 꽉 찬 위에 꼬리 남김없이 마감을 했고요. 일봉도 보시면 5일선도 지켜주고 넘어야 될 2,040원을 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지지 테스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뚫었던 자리를 더 이상 깨뜨리지 않고 밟아주는 느낌으로 봉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2,040원을 지켜주는 봉이 출현을 한다면 이제 바닥은 이제 넘어섰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박스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완만한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40원을 지키는 가운데에 다시 2,170원 이상으로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저항 걸리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킬 자리 지키면 다음으로 올라갈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지킬 자리 못 지키면 그만큼 시간을 또 빼가지고 매집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가격적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넘을 자리 넘어주면 또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글로벌입니다. 3,9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 소량 사고 연기금 소량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보시다시피 저항 자리를 넘고 마감을 했습니다. 41선 붙여놓고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 이 5일선 계속 타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5일선만 타주면 돼요. 주봉, 양봉 주봉으로 5주선 탔고요. 요 정도 괜찮게 마무리를 했다. 여기는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넘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출발을 하려면요. 11월 18일 날 기록했던 양봉을 뛰어넘는 봉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이게 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장담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섣불리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 실린봉을 넘을 때 이제는 출발하는구나. 그만큼 또 거래량도 나와줘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세력이 급할 게 없다. 아직 출발할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출발할 마음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적으로 내가 좀 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뭐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회사가 가남 쪽이 잘 될 거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제 뭐 HLB가 5% 가깝게 하락을 나오는 구간에서도 내가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같은 날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내가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CMC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팔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먼저 첫 번째 사례를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도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가진 마음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이 종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HLB 제약입니다. 22,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투신 사고, 보험 사고, 기타 법인 소량 팔고. 자, HLB 생명과학도 5일선을 지금 3일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21,600원 자리를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22,600원 상한가 상단 자리를 넘어서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21,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버텨만 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최소 기준이 5일선 정도 타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파동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생긴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가 1파고 지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앞전 고점 라인을 뚫을 때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 제일 정확하다. 주봉도 양봉 주봉이고 몸통도 제법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음봉을 좀 잡아먹는 그림으로 마감을 했고, 오주선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좋은 그림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놨다.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9,8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팔고, 보험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생명과학은 주봉이 음봉 주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5주선 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봉도 보시면 5일선에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올려놓지는 못해서 좀 아쉽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지워야겠네. 자, 이 41선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다시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최소 기준 41선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을 올려놓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단을 뛰어넘을 때 거래량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 최소 300만 주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예,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CMC에 관련된 뉴스일 거예요. 아마 공시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뉴스나 HLB 공식 블로그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텐데, 그 소식이 HLB를 춤추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뉴스도 그 뉴스다. 우리는 어차피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모르면 모를수록 갑자기 나왔을 때 파급력은 좋다. 그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CMC도 시작을 했다, 아니면 지금 벌써 끝났다, 지금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예 끝나고 뭐 완벽하게 나이를 받았다,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조용호 대표가 320만 주를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HLB 회사에 주요 직책을 줄 정도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뭐 챙겨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10,000원대 이상은 올려놓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 관계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덜 올랐을 때 나가는 게 낫겠죠. 고점에 팔면 또 시끄럽기도 하고, 아이고 또 최대 주주 먹튀했다 뭐 이런 소리 나오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뭐 가남 이슈가 광풍이 불기 전에 얘도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어른인데 제가 얘라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TS 넥센 800이란다. 389원에 마감을 했고 8%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5일선 올려주고 마감을 했고 주봉은 좀 아쉽죠. 이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넘어섰다 할 수 없습니다. 5일선 오늘 처음으로 올라왔고요. 더 지지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 없죠. 뭐 공시를 맨날 봐도 맨날 그것서 그거예요. 뭐 하려면 뭐야? 에? 없을 거야. 내가 또 한 번 봐야 되겠다 이거. 이게 어플로는 안 나오는 공시가 네이버 이 증권에는 나오더라고요. TSX 12월 5일. 예, 없습니다. 네, 공시도 없어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이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